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6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직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출마 희망자들이 출판 기념회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주변에 가면 맨 출판 기념회 그 포스터 붙어 있고요. 저한테도 아는 그 출마 희망자들이 출판 기념회 이렇게 엽니다. 이런저런 이제 그 안내문을 보내오곤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독 기자들이 자꾸 기사를 쓰게 되는 출판 기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다 민주당과 민주당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뉴스의 중심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까지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리스크가 있었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지난 9월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어찌 보면 한 차례 진정기미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구속영장 재청구, 그건 가능성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대신 정자동 의혹이나 이런 건 여전히 지금 수사 중이죠. 그래서 그 정자동 의혹 등에서 뭔가가 불거지면 그건 재청구가 아니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남아있는데, 총선이 지금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거기서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지금의 검찰이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리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시점이. 자, 그런데 대부분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 희망자들,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면서 이재명 수사 리스크, 그건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이제 재판 리스크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의 짙어진 위기. 선거법 재판, 지금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우이진교사 재판, 총선 전에 나오든 후에 나오든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서 징역형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다고 법정 구속은 되지 않겠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우이진교사에. 그럴 경우에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흠집을 잡아서 어떻게든 또 임명동의를 부결시켜야 될 텐데 그게 어려워 보인다 하는 것도 또 이재명의 위기다. 근데 또 다른 위기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출판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리스크, 재판 리스크 진행 중인데 출판 리스크까지. 물론 이재명 대표 본인의 출판 리스크는 아니죠. 민주당 언저리 있는 사람들.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월 30일에 디케의 눈물이라는 책을 내고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북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무슨 구설에 오르지는 않았는데 주로 조국 신당설. 그러니까 비법률적 명예회복 이런 걸 공언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가서도 사인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국 신당설이 지금 현안이 돼 있습니다. 조국 신당설은 조국 신당이 만약에 나올 경우, 물론 지역구 후보 공천을 대거하는 그런 신당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비례전문 정당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다 보니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병립형, 과거에 단순한 정당 득표 비율로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준연동형이면 지난 4년 전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또 한 번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금배지 쇼핑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리스크죠. 이 리스크의 원천은 조국의 출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조국이 이러니까 또 그 딸도 보니까 9월 19일이거든요.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라는 또 에세이를 냈습니다. 조민 씨가 출마할 가능성이야 없겠죠. 없지만 또 혹시 아나요? 이 패밀리들의 워낙 엉뚱한 기획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도 결코 민주당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 소환은 안 됐습니다만은 관련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10월 1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을 냈다고 또 공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어낸 유산이다. 책임의 팔알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다. 마치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엊그제까지 민주당 의원이었으면서, 그리고 민주당 대표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당내에서조차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고요. 이것도 결코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표적 친문검사죠. 여기도 11월 18일에 보니까 꽃은 무죄다라는 책을 냈더군요. 거기서 아직 출판 기념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지금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출마를 공식화하면 또 출판 기념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얘기는 뭘까요? 대표적 친문 검사들의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행태가 결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다,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까요? 뿐만 아니고 최근 아직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는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이것도 결국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어서 자, 어제 또 제가 윤미향 의원의 평지풍파, 윤미향 의원이 일으킨 평지풍파, 이런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총선 출마하지도 못할 사람이 지금 왜 출판 기념회를 여느냐?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 자기는 출마 안 할 거면서. 그럼 결국 돈 좀, 출마는 못하지만 돈 좀 모으겠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의문스런 의문부호가 한 5개쯤 달린 출판 북콘서트를 열었다. 여기서 또 가만히 있는 이해찬 전 대표의 과거 학생운동 시절에 무슨 증거인멸 행위 이거를 인용했다가 또 한 번 구설에 오르는, 이래저래 이 사람도 민주당 출신이니까 지금 무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끊이지 않는 책 관련 구설. 자, 며칠 뒤에 30일이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에세이도 아니고 소설을 썼다네요. 소설을 쓰시네, 이걸로 유명한 추미애 전 장관이. 주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장하리라는 소설을 썼답니다. 아마 장하리가 아닌가 싶은데 소설을 썼. 이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출판 기념회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쏟아내는 보나마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이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또 주장을 할 텐데, 이것이 과연 일반 총선을 앞둔 유권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자명하다. 이거는 곧바로 고스란히 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참 기상천외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어제군요.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출간 예정, 내일이에요, 내일. 이라는 짤막한 글을 남기고 책을 홍보했는데, 책을 쓴 모양입니다. 에세이 형식이라고 하는데 제목이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정경심은 어느 날 갑자기 딸, 아들, 남편과 헤어져 구치소 독방에 갇혔다. 구치소에서 1152일 동안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과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A4 용지 4분의 1절의 구치소 보고 구치소에서 보고하는 용지 그 뒷면에 연필로 꾹꾹 눌러 절절한 가슴속 이야기를 띄워보냈다. 한평 남짓한 독방에서 웅크린 채 손바닥만한 종이에 적어띄운 편지이자 일기이며 자기 고백이다. 물론 정경심 교수가 총선에 출마하진 않겠죠. 그러나
조국 전 장관에 의해서 부인까지, 딸까지 이렇게 모두 책을 내고 요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그 독방에서 뭐 억울하다는 얘기겠죠? 무죄라는 얘기인가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책을 써서 나는 뭐 무죄다 라는 식으로, 뭐 제가 책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얘기를 주장하는 것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아닐까요? 조국 전 장관 지지 세력들은 환호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유권자들, 우리가 흔히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판단은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정치라는 게 늘 지지자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그 지지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뭐 점점 지지세를 확장해 나가는 뭐 작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이 패밀리와 같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지자를 점점 더 울타리 안으로 가두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점점 더 뭔가 지지세가 오그라드는 이런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관련 출판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이게 다 기사화가 이제 됩니다. 아마 내일 정경심 교수가 쓴 책도, 그 책 요지 같은 것도 여기저기 나올 거래요. 당연히 나오지요. 뉴스의 중심 인물이니까. 근데 중심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런 책들이 출간돼서 내용이 소개됐을 때 그의 내용에 대한 논란 당연히 있겠죠. 자,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도 부정하는 이런저런 본인의 그 소회를 여기다 적어놨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법부 능멸 아닌가요? 이런 부분을 일반 중도층들이 조국 전 장관 패밀리는 정말 구제불능이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보건대는 한 60%쯤 되고, 그래도 불쌍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20%쯤 될까요? 나머지는 뭐 모르겠다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짐작인데, 그럴 경우에 이게 민주당에 고스란히 리스크로 작동을 하겠죠. 물론 리스크라고 해서 당장 뭐 일반 유권자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책도 나오면 아마 적어도 몇만 권? 뭐 한 10만 권 이상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쓴 책도 베스트셀러 상위 순번에 올랐습니다. 그건 그만큼 핵심적인 지지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정치권이라는 것이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 주변에는 더 이건 다양한 게 아니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준동하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물론 이 사람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보도조차 되질 않죠. 고스란히 민주당의 출판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국 내년 4월 총선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물론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일단 이 민주당 언저리 사람들이 출판 리스크의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